안녕하십니까. 트랜스포머 기반 댐 저수율 예측을 통한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 해소 모델을 발표할 황서희입니다. 저희는 댐 저수율을 미리 예측해서 물 부족이 오기 전에 지역 간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문제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가뭄 그리고 관광객 급증이 겹치면서 단기간 물 부족을 겪었고 결국 급수차 투입 같은 긴급 대응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크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기후변화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인 것입니다. 기존 물관리는 대부분 부족해진 지 대응이라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핵심 한계는 언제 어디서 부족해질지 미리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점을 바꿔 사전 예측 중심 관리로 전환했습니다. 즉 미래 저수율 예측, 부족 여유 지역 사전 판별, 그리고 필요하면 지역 간 물 이동 전략까지 연결합니다. 또한 이 접근은 SDG6 깨끗한 물과 위생과 연결됩니다.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물 부족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효율적 분배 의사결정을 돕는 모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트랜스포머로 저수율을 예측해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트랜스포머로 장기 변화, 계절 패턴 학습. 두 번째는 예측 결과로 2025년과 2026년의 부족 여유 지역 자동 판별. 세 번째는 거리와 필요 물량을 고려해 물 이동 전략까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기존처럼 부족해진 뒤 도치가 아니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예방하는 계획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국 저수지 일별 저수율, 실천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다음은 모델 선정입니다. 초기에는 저수율 단일 입력 LSTM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예측에서 저수율을 과하게 낙관적으로 예측해 위험 시점을 제대로 못 잡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원인은 LSTM이 시간 순서는 잘 보지만 입력이 단순할 때 계절과 같은 시간의 위치 정보 반영이 약했다는 점입니다. 월 정보를 추가하는 보완도 해봤지만 장기 패턴 학습에 더 적합한 트랜스포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모델 비교입니다. 처음에 단순 LSTM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장기 예측에서 오차가 커졌고 전국 저수지를 하나의 패턴으로 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LSTM, CNN, 어텐션을 합친 구조입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일부 패턴은 잡았지만 구조가 복잡해지고 전국 단위 확장성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포머 단일 모델입니다. 장기 계절 학습엔 강했지만 저수지별 패턴 차이가 커서 하나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군지파 플러스 트랜스포머입니다. 비슷한 저수지끼리 묶고 군지별로 트랜스포머를 따로 학습해 안정성과 적용성 등을 동시에 계산하였습니다. 저희는 또 여러가지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수율 10% 미만 수준처럼 저수지 역할이 약한 곳은 제외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로 패턴이 너무 이질적인 이상 저수지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개 군집을 만들었고 날짜 정보 변환과 함께 월 정보를 사인, 코사인으로 넣어 개설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시계열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제는 결측 처리 후 최소 120일 이상 데이터가 있는 저수지만 사용했습니다. 시계열은 슬라이딩 윈도우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60일 입력으로 다음 1일 저수율을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 자본보다 누적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델 입력은 총 7가지이고 저수율은 범위 기반으로 정교화했으며 나머지도 학습 기준으로 정교화하였습니다. 특징 리스트 자체는 슬라이드 기준으로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스텝 5는 학습 샘플을 만드는 단계인데 핵심은 저수지별 시계열을 분리해 샘플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저수지 고유 패턴이 유지됩니다. 입력은 최근 30일 곱하기 7개의 특징, 타깃은 다음날 저수율 1개입니다. 스텝 6는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저희는 트랜스포머 블록을 2회 반복 후 전체 시퀀스를 요약해 댄스로 다음날 저수율을 예측합니다. 학습은 아담 손실 함수는 MSE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텝 7은 클러스터별로 모델을 따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10개의 클러스터,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학습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파라미터는 에포크는 50, 배치 사이즈는 32, 얼리 스타핑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텝 8은 2026년 예측 방식인데 핵심은 오토 리그레시브 예측입니다. 하루를 예측하여 그 값을 다음날 입력에 반영하고 이걸 365일 반복해서 1년 시뮬레이션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측값은 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보정해 현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예측을 실제 정책 의사결정에 쓰기 위해 부족 저수지와 여유 저수지를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기본 입력 데이터 4가지를 사용하고 스텝 2는 예측을 믿고 쓸 수 있는 저수지만 남기는 신뢰성 필터링입니다. 제외 기준은 요약하자면 예측이 과거 최수치 대비 너무 급락할 경우 70% 미만, 그리고 월 평균이 10% 미만처럼 비현실적이거나 예측이 0% 이하 구간으로 내려감, 제주도의 범위는 제외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2026년 물 부족 위험 저수지는 48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스텝 3에서 저희는 부족 저수지와 여유 저수지의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1 단위는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정책 적용성을 높였습니다. 네 번째는 부족량 계산입니다. 목표 저수율을 45%로 주고 각 부족 저수지에 대해 45% 마이너스 현재 원평균 곱하기 유효 저수량으로 필요한 물량을 산정합니다. 스텝 5가 매칭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거리 기반 탐욕 매칭을 사용하여 가까운 곳부터 공급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유 저수지 보유 제약을 사용하여 공급 후에도 여유 저수지가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제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순차 상태 갱신으로 한 번 공급하면 그만큼 줄어든 상태로 다음 매칭에 반영해서 현실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측 실험 결과입니다. 오봉 저수지 예측 그래프에서 핵심은 4에서 6월 위험 구간을 모델이 낮게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즉, 연평균이 아니라 언제 위험해지는지 시점을 잡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표는 2026년 월 평균 기준으로 부족 저수지 자동 선별 결과이고 신뢰성 필터를 통과한 결과 총 48개가 부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이 모델은 예측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위험 대상 선별까지 작동하였습니다. 부족 저수지, 여유 저수지 매칭 결과입니다. 언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서 얼마나 가져야 할지가 정리되어서 실제 의사결정에 바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결과 해석입니다. 먼저 물 부족 저수지는 특정 계절, 특히 봄과 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공급해주는 여유 저수지들은 대체로 같은 행정구역 내 다른 저수지와 매칭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결론에 대한 근거를 아래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26년 한 해 동안 월별로 물이 부족하다고 예측된 저수지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봄부터 여름 구간에 부족 저수지의 개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의 예측값이 아니라 계절적인 물 사용량 증가와 강수 패턴 변화가 반영된 구조적인 물 부족 위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월별 물 총 이동량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5월과 8월에 물 이동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달에 물 부족 저수지가 많아서 매칭이 더 많이 발생했고 그 결과 전체 이동량이 늘어났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성능 평가는 클러스터별로 대프 저수지를 뽑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812개 전부는 계산 시간이 너무 커서 각 클러스터별 3개씩 샘플링해야 했고 학습에 쓰지 않은 2024년 데이터로 평가해 데이터 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지표는 RMSE와 MAE1을 사용했고 결과는 RMSE가 약 10.7, MAE가 약 6.5입니다. 저수율이 0에서 100%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절대 오차 6.5% 수준으로 전국 규모의 장기 예측이라는 난이도를 고려하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모델은 언제 물 부족이 심해지는지 보기 경고하고 가까운 여유 저수지 중심으로 물 배분 전략을 세워 비용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즉, 부족 탐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결 전략까지 연결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SDG6 관점에서도 물 관리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개선 방안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 배분 정밀도 개선인데요. 행정구역 내 거리를 0으로 보는 한계를 보완해 도로 기반 거리나 실제 이동 경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 예측 성능 개선인데요. 강수량, 기온과 같은 외생 변수를 추가해 저수율 변화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면 정확도와 안정성이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